당시 맨디는 캉테보다도 더 낮은 프랑스 4부 리그, 그러니까 CFA에 속한 왠지 우산을 써야 될 것 같은 클럽 쉐브르에서 뛰다가 방출이 했습니다. 1년간 소속팀을 찾지 못해서 22살의 나이에 무직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20년 여름 첼시로 이적을 해서 이번에는 챔스 우승까지 차지했으니까요. 백수 탈출 6년 만에 유럽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야말로 대단한 커리어 아닙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 램파드 감독이 경질될 때만 해도 리그 9위, 챔스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형편이던 첼시였는데요. 시즌의 마무리, 그 화려한 피날레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첼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첼시가 2020-2021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시중 일관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1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첼시는 2012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첼시는 올 시즌 챔스 우승, FA컵 준우승, 리그 4위, 아주 흡족한 결과를 손에 들고 여름 휴가를 떠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시즌 절반이 지날 무렵에 램파드 감독이 떠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암울해 보이기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뜻밖의 성과입니다. 때마침 파리 생제르맹에서 해임돼서 무직 상태였던 투엘 감독이 곧바로 첼시 지휘봉을 잡았고 그 뒤 첼시는 한마디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렸어요. 시즌 중반에 부임해서 선수 영입도 없이 기존 선수들만으로 다양한 전술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였기 때문에 투엘 감독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격찬 일색입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게 사실이죠. 그나저나 첼시는 시즌 도중에 감독을 바꾸면 늘 성과가 좋습니다. 아브람 그랜트 감독 때도 결승에 갔었고, 자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의 챔스 우승 디마테오 감독, 그리고 그때 감독 대행이었죠. 이번에는 투엘 감독까지. 자, 결승전에서 투엘 감독이 내세웠던 3백 기반의 카운터 어택 전술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수비 때 5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공격수들까지 수비 지원을 해줬는데요. 무엇보다 중원을 홀로 휩쓸어준 은골로 캉테의 초인적인 홍길동급의 활약, 그리고 오른쪽 윙백으로 나와서 사실상 윙포워드 역할까지 수행을 했던 잉글리시 알베스 리스 제임스의 역할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투엘 감독은 하베르츠를 보조 스트라이커로 적극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베르너의 결정력 부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재미있었고 또 의미도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얘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생의 시절을 거쳐 한데 뭉친 선수들이 만들어낸 기념비적인 성과라는 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투엘 감독부터 4강 2경기, 결승전까지 3경기를 모두 MOM에 선정이 된 깡때,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직자였던 아프리카 국적 골키퍼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에두아르도 맨디 골키퍼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첼시의 기적적인 챔스 우승을 얘기할 때 2011-2012 시즌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을 연달아 격파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던 9년 전 우승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엄청난 퀄리티의 패러디 카툰 다들 기억하시나요? 첼렘덩크라는 말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아마 이 작품을 보셨거나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최근에 또 다양한 유튜버들이나 매체들을 통해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첼시가 바이에른을 뮌헨에서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그 시즌의 기억, 정말 이때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겪었던 어떤 그 트라우마 대단했을 텐데, 왜냐하면 바이에른 뮌헨은 홈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첼시 팬들만이 아니라 타팀 팬들에게도 굉장히 감명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램파드와 드록바, 또 토레스의 하미레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의 공을 가로채듯이 혼자 난리 부르스를 쳤던 보싱아에 이르기까지. 이건 지금 봐도 열받네요. 아니, 지가 주장이야? 결승골 넣었어? 올 시즌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재패, 아마 먼 훗날까지도 이른바 첼렘덩크 시즌2로 오래오래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올 시즌 첼시의 성과를 이끈 주요 인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쳐온 초라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선수들이 중심에 섰다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거론해야 될 인물은 일단 투엘 감독은 뒤로 미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명 아주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캉테하고 맨디인데요. 캉테는 투엘 축구가 재기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맨디는 골키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일단 먼저 캉테부터 가겠습니다. 캉테는 널리 알려진 대로 입지전적인 커리어를 가진 선수죠. 1991년생인데 2012-2013
2013 시즌, 그러니까 만 22살이 될 때까지도 샹피오나 나시오날 프랑스 3부 리그 선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커리어를 보여주면서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 그런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요. 2013-2014 시즌 까엔으로 옮기면서 프랑스 2부 리그에 몸을 담기 시작을 했고요. 곧바로 승격하면서 리그 앙 1부 리그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2015년 여름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그 시즌에 곧바로 우승, 동화의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2013년까지 프랑스 3부 리그였는데 2016년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대단한 커리어의 어떤 떡상이죠. 2017년에는 첼시로 이적한 첫 해에 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팀을 바꿔가면서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7년에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18년에는 첼시 소속으로 FA컵 우승, 그리고 내친 김에 프랑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이때 월드컵 베스트 11에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 유로파리그 우승, 2020-2021 이번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거머쥐게 된 겁니다. 특히 4강 레알 마드리드전 2경기 MOM, 결승전 맨체스터 시티전 MOM, 이 중요한 3경기에서 모두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어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참 맨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은 하던 대로 하지 왜 선발 라인업을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도 없이 중원을 구성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캉테가 중원을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다음으로 첼렘덩크 시즌2에서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미생 출신이 있죠. 바로 갈비뼈 부상으로 결승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수문장 에두아르도 맨디입니다. 최근 골키퍼가 떠난 뒤에 불안정했던 첼시의 골문 역사가 있죠. 케파 골키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첼시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프랑스에서 데리고 온 맨디 골키퍼의 활약 덕분에 큰 고민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입니다. 2,200만 유로예요, 이 종료가. 와, 케파 이 종료가 8천만 유로 아니었습니까? 거의 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 돈으로 골키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했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올 시즌 맨디 골키퍼는 챔피언스리그에서만 결승전을 포함해서 무려 9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대회 첫 출전한 역대 골키퍼들 가운데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맨디 골키퍼는 첼시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어요. 프랑스 렌느에서 뛰고 있었는데 역시 렌느에서 첼시로 이적을 해서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에 기여했었던 체코 출신의 페트르 체흐 단장이 당시 램파드 감독한테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영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박 영입, 아주 뭐 가성비 최고의 레전드 영입이 됐죠. 맨디는 프랑스 태생입니다만 세네갈 국적을 택해서 세네갈 국가대표 골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사상 처음으로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 첫 번째 아프리카 골키퍼가 됐습니다. 자, 맨디 골키퍼의 활약 정말 첼시한테는 벼락 같은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친구가 92년생,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입니다. 2014년에 선수 생활을 그만둘 뻔했었어요. 당시 맨디는 캉테보다도 더 낮은 프랑스 4부 리그, 그러니까 CFA에 속한 왠지 우산을 써야 될 것 같은 클럽 쉐브르에서 뛰다가 방출이 했습니다. 1년간 소속팀을 찾지 못해서 22살의 나이에 무직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을 즈음 전 소속팀 동료가 추천을 해서 마르세유 2군의 후보 골키퍼 자리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가 2015년 여름인데 4순위 골키퍼라 1군에는 못 올라가고 2군에서만 몇 경기 뛴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2부 리그팀 랭스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2017년에 주전 도약, 팀이 2019년에 1부로 승격을 할 때 기여하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첼시로 이적을 해서 이번에는 챔스 우승까지 차지했으니까요. 백수 탈출 6년 만에 유럽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야말로 대단한 커리어 아닙니까?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미생들, 게다가 감독까지 시즌 도중에 경질돼서 멘탈 흔들릴 대로 흔들렸을 선수들을 그러 모아서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미생 중의 미생 토마스 투엘 감독입니다. 시즌 중반에 팀에 부임을 해서 기적적인 반전을 이끌어낸 투엘 감독, 이번 결승전 승리를 포함해서 첼시 부임 이후에 무려 3번이나 맞대결을 펼친 맨체스터와의 시티와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3연승이에요. 첼시 와가지고 맨시티 상대로. 펩 과르디올라
가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리그에서 한 번, FA컵 4강에서 한 번,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한 번 이렇게 3연승을 거뒀는데 역사상 이런 감독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승 자격은 충분한 게 아닌가. 첼렘덩크 시즌2를 이끈 투엘 감독, 말 그대로 축구계의 대표적인 미생 출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감독이요 3년 연속 독일 지도자들입니다. 2019년 리버풀의 클롭 감독, 2020년 바이에른 뮌헨의 플릭 감독, 2021년 첼시의 투엘 감독. 독일 정말 대단해요. 자, 첼시를 우승으로 이끈 투엘 감독, 아우크스부르크 유스 출신 선수로 나름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라고 합니다만 짧았던 선수 시절은 대부분 2부와 3부를 전전하며 보냈고요. 그마저도 만 25 나이에 무릎 연골 부상으로 접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크게 좌절해서 축구공은 쳐다보지도 않거나 아예 다른 직업 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투엘 감독은 선수 은퇴 후에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 주위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선수 경력도 별 볼 일이 없는 데다가 아직 20대 초짜 나이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스팀 코치로 아주 뭐 바닥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하지만 굉장히 인정을 받고 지도력을 인정을 받으면서 승진을 거듭하더니 10년 만에 분데스리가 1부 마인츠의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이때 구자철 박조 선수가 있었죠.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뒤에 이제 후임 감독 부진에 따라 생긴 자리를 당시 마인츠 유스를 이끌던 투엘 감독이 맡게 된 건데, 여기서 투엘 감독 맡자마자 연승가도 달리면서 약체였던 마인츠를 분데스리가 5위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 리버풀로 떠난 클롭 감독의 뒤를 이어서 도르트문트의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도 성과는 좋았습니다. 2시즌 머물면서 리그 우승은 못했지만 포칼 트로피를 따냈어요. 특히 2016년 포칼 결승전에서 이제 상대팀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우승을 했는데, 이때 뮌헨 감독도 과레돌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마인츠에서 본인이 아끼던 박주호 선수를 도르트문트로 데려가기도 했었죠. 물론 기회를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리고 그 뒤에 1년을 또 쉬고 파리로 가서 이번에는 2년 반 동안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리그 우승 2회, 컵대회 우승 2회, 프랑스 리그를 휩쓸었고요. 또 지난 시즌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챔스 결승에도 진출했었죠. 이때 투엘 감독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보호대를 차고 벤치에 앉았을 때여서 더 좀 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PSG 경질되고 첼시로 건너와서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뒀죠.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특히 이제 맨시티보다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팀원들을 모아서 맨시티보다 더 좋은 축구를 하는 팀으로 만들었다는 거. 첼렘덩크 시즌2라는 표현 정말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 지은 수식어 같습니다. 다양한 국적, 천차만별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을 모아서 이뤄낸 첼시의 우승. 2020-2021 유럽 클럽 축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유럽 축구는 이제 유로 2020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TVN에서 유로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중에 입중계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그 외에 여러 영상 꾸준히 계속 만들어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재미있게 다양한 영상 작업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첼시 우승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